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봐. 연속에는 이제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봐봐. 이 단어 제목이 뭐야? 정규분포.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잡아.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그래서 이 연속의 두 번째 정규분포. 토탈은 네 번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산 연속을 다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이태가 이 정규분포를 뭐라고 설계했지? 통계. 꽃.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어때? 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게 봐봐. 내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얘는 시험에도 어때?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이산도 봐봐. 확률 분포표랑 이항포를 배웠고 지금 연속도 확률 밀도함수랑 정규포를 배웠지.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야. 기본적인 뉘앙스가 똑같아. 그럼 이게 기본적인 뉘앙스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산은 원래 모든 문제를 다 뭘로 풀어야 돼? 그치? 표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하지만 이항포만큼은 굳이 그 표를 쓰지 않아도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쉬웠잖아.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정규분도 마찬가지야. 원래 우리가 연속에 대한 모든 문제는 결국엔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정규분만큼은 그 함수가 없어도 뭐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정규분포도 너네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일종의 뭐야? 누구에 속해 있는 거야? 연속에 속해 있는 거니까 정규분포도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최종적으로 누굴 구할 수 있어야 돼?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 놓치면 안 돼. 근데 이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어때? 조금 다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봐. 연속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 니네가 풀었던 대부분의 연속 문제는 전부 다 확률 밀도 함수가 어땠지? 말해봐.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쉬웠어.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정규분포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 조금 특별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거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보통 이제 이 정규분포에 대한 학습은 이 함수를 쓰는 순간 바로 포기하는 애들이 나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함수는 그냥 형식일 뿐인 거고 너네가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 내용만 잘 이해하면 충분해.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자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리고 정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분포를 우리 뭐라 그런다? 정균포라고 한다. 끝. 거기서 이제 다 포기. 왜냐면 그럼 너는 이제 저걸 보고서 뭐 해야 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확률은 뭘로 구해? 면적으로 구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저 면적을 구하려면 누가 봐도 얘는 곡선이잖아. 그걸 보면 일단 내가 모르는 새끼들이 막 있어. 맞지? 일단 누가 있을까? 자, 여기 보면은 시그마는 다 표준편차. 그러니까 m은 누구야? 평균.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이것만 변수인 거야. 그리고 파이는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야? 원주일 파이 3.14랑 같은 거고. 그럼 내가 모르는 놈이 이제 2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어. 그치? 그래서 이 2를 우리가 원래는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어주는데 이과는 저 2의 정의부터 공부를 해야 돼. 2라는 놈이 어떻게 형성되나. 근데 우리 같은 문래기들은 화났어? 그럼 공부를 똑바로 해와. 근데 우리 같은 문과는 그냥 저 2가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대충 얼마? 대충 2.7 정도. 근데 이 2.7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2는 숫자다 라고만 인식해도 상관없어.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거야.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건 일종의 무슨 함수지 얘들아? 함수로 본다면? 그치?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지수함수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이 면적을 구하려면 원래 적분을 써야 되는데 이걸 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고교 수준에서는 아예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대학을 수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저거 적분하는 건 결국 쉬운 게 아니거든. 나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저기 있는 저놈은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만 체크해놓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이 시간 얘기하는 정규분포는 잘 들어. 기본적인 이 단원에 대한 형성 흐름과 두 번째는 이거에 역시 누구는 중요해. 그래프는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또 그래프라고 안 해. 뭐라 불러? 정규포 곡선이라고 불러. 그만큼 특별한 애야. 그래서 그냥 외워도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해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지금 위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가볍게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외워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이 정규포 곡선이라는 것은 잘 들어. 일단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종 모양의 곡선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 무슨 모양?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을 이 한국의 종을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야 씨발. 종도 한국과 서양
서양 너무 꼰대 같은가? 한국과 서양의 종은 좀 모양이 다르거든. 나중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참고해봐. 한국의 종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참수 형태야. 땡 이러지? 하지만 서양의 종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종 모양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다. 걔네 또 종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정교보 곡선은 어떤 모양의 곡선이라고? 종 모양의 곡선이고 일단 너네가 머릿속에 기억을 했거든. 그럼 이건 X축이야 얘들아. 언더스탠드?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얘는 일단 점근선을 갖는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너네가 이건 일단 요 놈은 뭐야? M에 대해서 일단 대칭의 곡선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내용은 저 함수를 보고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뭐야? 이해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종모형 곡선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한번 해볼게. 어차피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이게 지수함수라고 너네 입으로 떠들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원래 여기는 이 아저씨의 원형이 누굴까?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x백에 m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x로 m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럼 요거의 원형은 요것도 원래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얘기는 밑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원래 형태가 뭐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듣기만 해. 얘는 2분의 1에 자, 이 시그마의 제곱에 이런 형태란 말이야. 괜찮아? 네. 그런데 얘는 이게 일종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들아 그래프 개형에 영향을 못 줘. 없어도 돼.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우리가 2분의 1에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그마의 제곱분의 1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는 얘가 밑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요 놈은 형태로만 본다면 어떤 숫자에 x의 제곱이 들어간 거거든.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어떤 숫자가 얘가 2.7이지? 거기에 몇 승을 하든 이게 1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뭐야? 작아. 오케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럼 요 놈의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은 밑을 갖고 있는 여기 이제 x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 형태의 그래프. 그럼 내 말 잘 들어.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 x 제곱이 들어갔지? 그럼 여기는 이 함수는 일단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x의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y축의 대칭이야. x가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x 넣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먹잖아. 네. 이해? 개형은 보자는 거야. y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x,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모양이 어때? 똑같아. 근데 밑이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요쯤 어디에 값을 하나 찍고 지금 이거대로 가면 1이라고 하자? x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어떻게 돼? 내려오는 거야. 기억해? 그럼 내가 내려오는데 문제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정근선을 갖잖아. 그럼 x가 계속 커지면 얘는 뭐야? 음수가 돼? 양수는 계속 작으니까 0에 수렴하게 돼. 이놈은 그래프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얘를 반대로 콩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 거야. 또 얘는 y축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를 얼마큼 이동했으니까? x축이 m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 y축이 x는 뭘로? m으로 바꾸고 이렇게 대충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내가 보기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번 시간 이야기한 정교표 곡선은 자, 잘 들어. 이런 종모의 곡선이 나와서 너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어쨌든 이 곡선은 누굴 기준으로?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야기한 정교표는 이런 거야. 저 확률밀도 함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저걸 내가 오늘 왜 써놨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정교표 곡선의 얘는 안 중요하지만 이 곡선의 성질을 따지는 건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 이 성질을 따질 때 여기는 지금 누가? 이 곡선의 모양이 좀 필요해 얘들아. 그래서 써놓은 거야. 아마 오늘 이후에는 특히 평가원 수능에서는 너네가 얘를 아예 만날 일이 없을 거고 간혹가다 내신에서 이 정교표 표현을 줄 때 표현으로 안 주고 얘를 주는 경우가 있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약간 필요할 수는 있으나 얘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수능만 준비한다 그러면 저건 아예 몰라도 돼.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정교표는 잘 들어. 자, 지금부터 이 의태가 얘기하는 건 잘 들어. 딴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함수가 나왔지. 그럼 곡선의 모양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정교표는 굳이 저 복잡한 확률밀도 함수를 매번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함수도 그렇잖아. 원래 이산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 하지만 이산만큼은 그 표를 이용해서 뭐야?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야? 심플하게 B의 MP라고 쓰잖아. 그럼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정교표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이게 없어도 봐봐. 여기는 이 아저씨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 종모의 곡선이 나와서 요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 맞니 얘들아? 네. 그리고 여기가 x가 m이라는 걸 뭐 이미 알잖아. 그럼 우리가 이것만 꺼내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저기 있는 점수는 굳이 맨날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정규포는 첫 번째 이걸 기억해. 여기는 이 식을 쓸 필요는 없지만 똑같이 언제나 이 식을 뭐야? 뽑을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변수 x가 보통 정규포도 이항포도 우리가 x 물결 b라고 쓰잖아. 왜 b지? a가 아니라서? 웃자고 한 말인데. 자, 왜 b였어? 바이노미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한 그런 정규포는 저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노멀의 앞자인 대문자 누구를? n을 따고 와서 앞으로 이런 게 딱 나오면은 n? 이게 아니라 무슨 분포? 정규포고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가 이걸 빼낼 수 있어야 하잖아. 그럼 이걸 빼내려면 우리는 이건 상수니까 고민할 거 없고 고민할 거 없고 x 고민할 거 없어. 누구랑 누구를 알아야 돼? 시그마와 m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놈은 앞에다 평균, 뒤에다 분산을 써줘. 왜? 평균 분산 알면 표준면적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요 놈을 바로 뭐야? x가 정규분포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m이 뭐야? 이 분포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시그마의 제곱은 뭐지? 이 분포의 분산을 말해주는 거야. 내 말 알겠지? 그래서 일단 정규분포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곡선의 뭐야? 성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은 자 교과서에 보잖아 얘들아. 성질이 한 7개 나와 있어. 근데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뭐야? 이것도 일종의 뭐지? 연속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일단 전체 면적이 1이다. 이런 건 사실 성질이 될 수 없어. 근데 대칭이니까 여기 0.5씩이다. 그리고 얘는 정근선을 간다. 요건 알아놔야 돼. 정근선이 누구야? X. 근데 뭐 정근선을 물어보는 문제도 안 나와. 통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일단 얘가 오케이. 어디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 자 대칭 곡선이 나온다. 이건 기억을 해놔야 돼. 근데 재밌는 건 지금부터. 그럼 평균의 대칭이다. 애들이 다 외워. 근데 저걸 외우는 건 의미가 있나? 뭐 약간 의미는 있겠지. 안 외우는 것보다 낫겠지. 하지만 저 대칭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대칭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대칭이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야? 1이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이쪽이 2분의 1, 이쪽이 2분의 1 면적이. 맞아?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확률 뭘로 구해? 면적으로 구해. 똑같은 연속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면적은 여기 대칭이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1로 빼면 이 면적과 어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면적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얘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성질 몇 개가 날아간 거야. 전체 면적 1이다? 확률 면적으로 구한다? 이건 이미 연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근선을 간다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평균선에 언제나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곡선을 그릴 때 얘들아 봐봐. 곡선을 니네가 뭐 예쁘게 이렇게 꼭 안 그려도 돼. 뭐 원래 우리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뭐 이걸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머릿속에는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 말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금 평균의 대칭이니까 그럼 이쪽 면적 이쪽 면적이 똑같다 정도는 바로 파악이 되지. 왜 안 돼? 되지? 근데 얘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에 따라서 곡선의 높낮이가 달라져. 다시 뭐가 달라진다고? 왜냐면 그럼 이게 x에다 m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여기거든.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 우리가 m을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돼? 0이 돼. 그럼 이게 영승은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 m을 집어넣을 때 이 최대 정점의 이 값은 얼마야? 오늘만 기억해. 얘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 돼. 맞아 틀려?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최대점이 어디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잘 들어? 여기는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럼 분모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 값은 밑으로 내려와. 맞지? 그러니까 최대 정점이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럼 곡선의 무조건 여기를 치고 지나가야 되니까 대충 그래봐도 이만큼의 면적이 어떻게 돼? 빠져. 하지만 전체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이 빠진 면적을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돼서 우리가 보통 이게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 뭐 동일한 말로는 분산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곡선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양옆이 0이다. 보통 책에 이렇게 나와있어. 0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양옆까지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높이만 체크하면 돼. 언더스탠?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것만 기억해. 곡선의 높이가 어떻게 돼? 낮아져.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야? 곡선의 높이가 낮은 애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고. 자,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일까?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멀리 퍼져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야 돼. 그럼 반대로 이번에 선생님 그러면 표준 편차는 작아지면요. 자,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건 이게 작아지는 거야.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럼 여기 있던 이 점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서 여기쯤 찍힐 거야. 그럼 곡선이 어쨌든 여기를 찍히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아 틀려? 이번에 이만큼의 면적이 더 들어오지. 근데 전체 면적은 언제나 얼마야? 1이 돼야 되니까 양쪽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더 밑으로 이렇게 깔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표준 면적가 작아지면 곡선의 높이가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계속 얘기해봐. 양 끝이 얇아진다. 근데 양 끝이 얇아지는 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 무조건 표준 면적에 따라 높낮이가 어떻게 돼? 달라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높이가 이번엔 어떻게 돼야 돼? 높이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전기요포는 잘 들어.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더라. 나머지 자질구레한 애들은 이미 연속에서 배운 거니까 얘도 연속이니까 그걸 다 만족한다는 거 정도로 인식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러면 이것도 뭐 외우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이걸 외우는 걸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고 최소한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분포가 x, y 두 개 나왔어. 한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얘들아. 언더스탠? 자, 또 하나의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단 얘랑 얘는 둘의 평균이 같아. 맞지? 그리고 요때 요 하얀색의 표준면적을 시그마 1이라고 하고 파랭이의 표준면적 시그마 2라고 한다면 높이가 얘가 더 높으니까 시그마 1, 2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반대야? 높은 게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더 커야 돼. 그 말인즉슨 여기는 요 하얀색 분포가 여기는 이 파란색 분포보다는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구나. 언더스탠? 그 정도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정규분포는 잘 들어. 평균에 따라 대칭의 축이 달라지고 분산의 크기, 표준면체의 크기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약간 의역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게 저걸 의역하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와. 주로 더 직접적인 곡선의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어쨌든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한 정규분포는 잘 들어. 딴 거 필요 없고 기본적인 정규분포에 대한 표현 그리고 곡선에 대한 성질 그리고 결국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는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설명은 너네가 좀 잘 들어줘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책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런 거야. 자, 기본 2번 바로 갈게요. 자, 변수 x가 여기 봐. 정규분포 뭐래? m의 시그마 제곱 따는데 여기 봐봐 얘들아.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는 어떤 정보를 준 거지? 아무 정보도 안 준 거야.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봐. 자, 5분의 1의 x의 분산이 누구래? 1이고 맞아? 문제가 이게 중요한 거야. x가 봐봐 80보다는 뭐야? 작고 x가 얼마보다? 120보다? 이 확률이 똑같대. 그때 n과 시그마 제곱을 구하래. 내 말 잘 들어. 끝났어. 그럼 얘는 일단 5분의 이거 뭐? 5분의 1의 x의 분산이 1이라고 했지? 그럼 시그마 나왔네 이미? 왜? 5분의 1을 밖으로 빼면 이거 25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의 분산이 1이잖아. 그럼 x의 분산이 얼마란 얘기야? 25가 되고 이게 시그마 제곱이지? 그러니까 올라 25 끝. 됐어?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을 뭘로 구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그러겠지 소영이 속으로? 개새끼? 자, 확률을 구하는 걸 몰라. 근데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아니지 갖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이 x가 나타내는 분포는 무슨 분포? 그럼 이거에 곡선을 그린다면 무슨 모양의 곡선? 그래 이렇게 생긴 거야. 언더스탠? 그럼 이 정 가운데 누가 있을 거고 평균이 있을 거고 요 안에 80과 120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80보다 작잖아. 80 어디 있어? 몰라. 하지만 80, 120의 왼쪽에 있는 건 맞잖아. 120, 80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80이라고 쳐. 그러면 이 80보다 작은 면적은 이 면적이야. 맞아? 네. 그럼 120보다 큰 면적은 120이 어딘가 여기 있어. 그럼 이게 오른쪽 면적이잖아. 근데 둘의 면적이 뭐 하려면? 같으려면 얘가 동일한 라인으로 와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 면적이 돼줘야 얘랑 얘랑 같은 거지? 네. 그럼 우리는 이 80과 120의 정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네.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둘을 더해서 만나는 게 엄마니까 엄마! 어디 계셔? 100에 계신 거지. 그래서 엄마는 얼마야? 100. 이렇게 끝나는 거야. 좋다. 그래서 얘는 100이고 얘는 25니까 답은 얼마? 5. 어? 125.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한 정규분포는 첫 번째 곡선의 성질 많이 기억할 필요 없어 얘들아. 딱 두 개만 정확히 알아놔. 그럼 얘네를 어떻게 써먹는지 정도는 체크하라고. 알겠어?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럼 이런 문제도 나옵니까? 이런 문제 안 나오지. 하지만 이런 내용이 문제에 섞여 나와.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한 문제 구성하진 않지만 이런 엄마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섞여 나오니까 이런 건 잘 알아놔야 돼. 알겠어? 예.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근데 얘기하는 연속도 아니 정규분포도 이렇게 생각해. 일종의 연속이니까 문제가 살짝 좀 애매모호하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일단 곡선을 그려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곡선을 보면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시간 얘기한 정규분포는 다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누굴 구할 수 있어야 돼? 곡선의 성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굴 구할 수 있어야 돼?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안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설명이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되라.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일단 생각해봐. 지금까지 내가 배운 기본으로 간다면 이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곡선을 그려. 언더스탠? M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우리가 A, B를 찍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맞아? 이 면적이 확률인 건 확실해. 그래 안 그래?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을 못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인테그랄 뭐야? 이걸 적분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적분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매우 어려워.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걸 보고서 사람들이 뭐 또 넓이 계산 못하다가 막 징립됐을 거 아니야. 됐어. 지금 니네처럼. 아까 소영이들이 넓이에 못 구하겠다고 막 그랬잖아 나한테. 근데 그때 소수의 천재들은 어땠지? 특징이? 그때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간성. 오지랖이 넓어. 그냥 아까 소영이가 나한테 못 푸겠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 몰라! 그래도 나가버렸잖아. 근데 그때 천재들은 이걸 어떡하지? 우리 소영이가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떡하지? 내가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이 적분을 하는 걸 알려주는 거는 안 돼. 사람들이 돌대가리라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일단 이 정규분포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적분법을 직접 알려주는 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나약했지. 그러면 내가 미리 계산을 해주자.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표를 만들어주고 그 표를 갖고서 너네가 보면서 풀어 이렇게 한 거야. 마치 누구처럼.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비슷한 게 있어. 마치 누구처럼? 상용 로그표처럼. 그러니까 상용 로그도 우리가 로그 계산 못하잖아. 하지만 상용 로그의 표를 만들어주면서 그 표를 보면서 값을 계산하게 한 거잖아. 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하려고 할 때 봤더니 일단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게 불가능이지. 왜냐면 생각해봐. 곡선이 하나여도 있잖아. 이 실수의 구간을 정하는 게 무수히 많아. 그치?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보곡선은 어때? 변해. 다 똑같은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야. 평균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고 분산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져.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동일한 범위라 하더라도 좌우로 움직이면 넓이가 어떻게 돼? 달라지고 이 높낮이가 바뀌면 넓이가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나는 60에서 70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어. 언더스탠? 네. 그런데 한 새끼는 평균이 60이고 어? 한 새끼는 평균이 90이야. 그럼 동일한 표준 편차 간다고 치면 높이가 어떨까 둘이? 같겠지. 근데 동일한 표준 편차라 하더라도 평균이 달라지면 얘는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지? 평균이 60, 90이니까. 근데 60에서 70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60은 여기고 7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면적이야. 너네 생각 어때?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60이 여기 있고 70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이면적이잖아. 그러니까 둘의 면적이 다르지.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따로 해줘야 돼. 근데 야 이게 동일해도 우리가 계산할 게 졸라 많은데 그래 안 그래? 이게 달라지면은 이걸 계산해서 만들어준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 결론은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이걸 잘 내가 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변수의 성질이야.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자 여기로 들어봐. 확률 변수의 성질 배운 적 있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운 확률 변수의 성질이라는 게 얘들아 포커스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한테 잘 봐. 좀 심플하게 할게. x의 표가 있어. 언더스탠? 네. 근데 변수가 1, 2, 3이라고 하자. 괜찮지? 네. 근데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어렵네. 2, 3, 6으로 할게.
어렵네. 이 자리로 갈게.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이것도 어렵네.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이거의 평균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걸 곱도하면 돼.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1, 1, 2니까 얘는 얼마야? 범죄 신고? 4. 이게 평균이야. 눈치 보여서 수업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의 성질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변수를 뭐 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변수를 바꾸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봐.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4를 빼고 x를 쓰고 이렇게 하라 했지? 네. 그럼 이 안에 얼마 집어넣으면 4를 집으면 얘는 17이 답인 거야. 근데 원래 의미가 뭐야? 변수를 바꾸시오야. 잘 들어 지금부터. 이게 우리가 이 사소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정규분포의 핵심 개념인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면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이 성질을 안 썼으면 표를 다시 만들어 써야 돼. 변수가 뭐야? 4x 플러스 1이야. 언더스탠? 그럼 x가 2가 되면 얘는 얼마야? 9가 되고. 이거 좀 어렵다 얘들아. 어려워졌는데? 그럼 x가 4가 되면 얘는 얼마야? 17이 되고. 그럼 x가 8이 되면 얘는 이렇게 나와. 맞아? 네. 근데 각각의 대응 확률은 여전히 얘는 얼마지?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4분. 이거고 얘는 이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 곱도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곱도하면 17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한 확률 변수를 바꾸잖아. 그럼 분포가 바뀌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내 말 잘 들어? 그럼 분포가 바뀌면 얘는 평균 분산이 어떻게 되지? 바뀌어. 왜냐면 x의 평균은 4인데 여기는 4x 플러스 1의 평균은 17이잖아. 그럼 x의 분산도 있을 거고 4x 플러스 1의 분산은 달라질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봐. 변수를 바꾸면 평균과 분산이 바뀌어. 하지만 누구는 안 바뀌지? 각각의 대응되는 확률값은 안 바뀌어. 언더스탠? 그럼 여기는 이 개념을 어디에다? 정규분포에 쑤셔든 거야. 왜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 내가 이걸 미리 계산하고 싶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였지? 평균과 분산이 바뀌면 곡선의 모양이 바뀌잖아. 하지만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딴 거 다 바뀌어도 확률만 안 바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수를 바꾸면 평균과 분산의 뭐야? 평균과 분산이 바뀌지만 각각의 대응되는 확률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평균과 분산을 아예 뭐하자? 고정을 시켜버리자. 이게 m이고 이게 시그마라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평균과 분산을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야? 고정을 시킬 수 있나? 고정을 시킬 수가 있지. 뭘 바꾸면? 변수를 바꾸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야. 그러면 현재 얘가 의미하는 게 평균이 얼마고 m이고 분산이 얼마야?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미리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요놈의 분포를 변수를 z로 바꾸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변수를 집어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이 변수 z의 모양을 어떻게 했을까?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약속을 해버렸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야 되나?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봐. 얘 평균이 x의 평균이 누구야? m이야. x의 분산이 누구야? 시그마의 제곱이야. 근데 내가 이 변수를 z로 바꿔버리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는 z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z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구분의? 시그마분의 x-m이지? 그럼 내가 좀 정리할게. 그럼 얘는 시그마분의 1의 x에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럼 내가 변수의 성질상 얘랑 얘를 뭐 할 수 있어? 꺼낼 수가 있지. 그럼 여기는 이 아저씨는 시그마분의 얼마? 1의 2x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귀엽다. 그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요 2x 자리에다 누굴 넣을 수 있어? m을 넣을 수 있고 여기다 m을 넣었더니 이게 시그마분의 m이 됐어. 얘도 시그마분의 m이 됐네? 그러니까 평균분산의 시발 누구든 간에 x를 누구로 바꾸니까 z로 바꾸니까 평균이 다 0이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럼 z의 분산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것도 그럼 v의 뭐야?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언더스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은 어떻게 해? 얘는 버리고 얘만 제곱하지? 네.
그래서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x에 대한 분산이 누구야? 야,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는 언제나 약분이니까 1이 되더라 이거지. 그럼 내가 변수를 x에서 누구로 바꿨더니? z로 바꿨더니 원래 분포가 어떤 평균이든 어떤 분산이든 상관없이 understand? 이 z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언제나 얼마가 나오고 0이 나오고 분산이 1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 0과 1이니까 우린 이거의 곡선은 세상에 딱 몇 개 있을까? 하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를 좀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을까? 들뜬 거야. understand?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부터 우리는 정규분포의 기준이라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z에 대한 분포를 수학에서 뭐라 불러?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지. 그럼 정규분포가 있고 표준 정규분포가 있으면 얘네는 공부를 항상 얄팍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래. 표준 정규분포가 뭐야? 라고 질문하잖아. 그럼 보통 평균이 여기 분산 1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중간에 우리가 변수를 바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럼 내가 x라는 변수를 들어. x라는 변수를 내가 누구로 바꾸면 z로만 바꾸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 놈의 곡선의 모양은 당연히 축이 바뀐 거지.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z가 되고 곡선은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understand?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무조건 얼마니까? 0이니까 얘는 0의 대칭이고. 그럼 이때 이 값도 결국 루트 2파이분의 1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냐는 관심이 없어. understand?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곡선이 딱 고정됐으니까 난 여기는 얘를 뭐해서? 계산을 해서 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표를 뭐라고 불러?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야. 그럼 이걸 미리 계산하는 것도 봐봐. 범위를 랜덤하게 정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범위가 무수히 많으니까 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어떻게? 아예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확률의 기본 계산은 어디부터? 대답해봐. 어디부터? 0부터. 여기는 요 끝값만 정하자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우리가 z라고 하면 이 확률 값을 계산해 놓은 거야.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표를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그럼 내가 이걸 딱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는 이 면적을 내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걸 보고서 뭐야? 확률 값을 체크하면 되는데 문제는 쟤랑 얘랑 뭐가 다르다 보니까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자, 너네 있잖아. 선생님이 이 시야가 되게 넓은 사람이야. 눈이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 자, 그럼 여기는 얘랑 얘가 뭐가 다르다 보니까? 변수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 문제에서 이걸 주고 이걸 물어봐 하면 얘는 변수가 누구야? x잖아. 근데 나는 변수가 누구인? z인 표를 봐야 되지? 그러니까 변수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 변수 x를 누구로? z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불러? 표준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 대한 기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뭔 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관은 확 느낌 왔지 이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있어? 있구나. 난 나만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설명을 잘하거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바로 이 표를 이용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럼 여기서 이걸 바꾸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지? 표준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뭐는 정규분포에서의 봐봐 확률을 구하는 거는 내가 봐야 되는 표가 누구에 대한 표니까? z에 대한 표니까 문제는 근데 뭘로 나왔어? x로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수를 z로 바꿔서 표를 봐야 한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근데 이런 과정을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준화 과정이라 그래서 보통은 정규분포 핵심은 표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봐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얘는 우리가 이미 했어. 어디에서? 상용 로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상용 로그는 얘들아 미시 10인 로그다 중요하다고 배웠지? 근데 요즘에 상용 로그를 너무 안 배우니까 사실 이런 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 상용 로그라는 거는 로그의 기준이야. 그래서 미시 10인 로그를 다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럼 내가 그걸 이용하면은 로그 2에서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 로그 2의 3이 얼마야? 몰라. 근데 표를 보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문제는 근데 내가 로그 2의 3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는 상용 로그 표를 봐야 돼. understand? 그럼 이걸 바로 상용 로그 표를 볼 수 있나? 없지. 왜? 얘는 미시 2고 걔는 미시 10이잖아. 그럼 내가 상용 로그 표를 보려면 이거의 미시를 얼마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뭐가 쓰여져?
그래 밑변환공식이 쓰여져서 얘는 그럼 로그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표를 봐야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변수는 x인데 내가 봐야 되는 표는 무슨 표야? z에 대한 표니까 변수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태가 얘기한 게 무슨 뜻이냐? 자 일단 이거 하나 찍어놔. 찍어서 올려.